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열린 마당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는 같은데 네. 올 상반기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상반기 벌써 보내고 6월 맞이했습니다. 네. 또 올해는 더위도 좀 빨리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몸과 또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는 열린 소식통 준비했는데요.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패널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느낌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뭐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 세월이 이렇게 보면 나이하고 정비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프로야구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거든요. 벌써 그러네요. 예,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미루고 만약 코로나 때문에 미뤘다면은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진취적인 생각으로 무관중이라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경기를 한 지가 한 달 됐는데 아주 그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높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래서 해외에서도 네, 관심을 갖고 예, 있죠. 해외에서도 관심 갖고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든 걸 뭐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거기에 상황에 맞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진짜 시간이 너무나 네.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올해 5번 했거든요. 지금 상반기 동안에. 원래 한 50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공연이 미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공들인 만큼 공연 때 또 발현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도 하고 하반기 때 또 어떻게 될지 하반기 그렇죠. 공연도 기약은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공들여서 연습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에너지와 또 노력들을 많이 축적을 해두셨거든요. 빨리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열심히 뛰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5월 첫 인사드리고 또 싱그러운 6월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광주 매일신문 오승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6월인데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지영민과 항상 함께 달리고 살아 숨쉬는 사랑방 미디어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여름 잎사귀처럼 파릇파릇한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일보 박상지 기자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또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그런 분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고장 남도에 살면서 이 의향남도 또 청정남도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돼지 돈삼합니다. 이 돈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늘 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아, 걸 거예요. 그러게요. 늘 기대가 되는 네 분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다들 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적응하면서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뭐 취재 과정이나 새롭게 좀 변화하는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올 초에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의무적으로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저희도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다소 거리와 마음이 조금 멀어지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 그런 영향으로 헌혈의 집에서 헌혈 수급량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취재를 해보니 5.18 40년 전에 그 시민 정신으로 오히려 헌혈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겨우 그 적정치에 도달한 건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거리 두긴 있지만 마음은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휴머니즘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저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긴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리도 멀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또 이야기하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굉장히 다들 크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주로 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전화기 충전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보조 배터리를 한 2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예. 수시로 이제 전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도 있군요. 네.
문화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전시가 많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면서 전시 공연이 살아나면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부분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도 또 언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공연계 그 전시계에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돈삼 씨하고는 오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에도 숨겨진 여행지 이런 데 많이 좀 찾아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더욱 더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그러니까 산골의 오지, 뭐 산골 마을 이런 데도 찾아다녔고 섬에도 좀 자주 갔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관광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역사가 묻어나는 유적들도 좀 올해 유난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제 여행의 질을 좀 격을 더 높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네. 새로운 것들 또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네. 계십니다. 확실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오승지 기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타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5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침은 광주시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하는 것을 막고 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결국 운수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명령을 내린 건데요. 여기서 가장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민들, 그러니까 탑승객들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운수 종사자, 즉 운전자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의 또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승차 거부 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 이렇게 저희가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취재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차 거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개인 택시 운전자나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또 이렇게 취객분들이 가끔 마스크 착용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과연 생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의가 또 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네. 반드시 착용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 아무래도- 탑승하실 때도 꼭 마스크 네, 착용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사회적 예.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다들 좀 배려심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제가 된 소식이 이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인데 헬기 사격에 대한 핵심 증인들도 출석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1일이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잘못됐다라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가 재판이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이제 검찰 측 증인인데 2016년 당시 전일빌딩의 탄흔을 조사했던 국가수 총기 연구실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국방부 특조위의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5.18 연구소의 연구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일빌딩에 발견된 탄흔은 헬기 기총소사가 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그게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렇게 증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일빌딩 그 당시 1980년 충장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10층에서 40도에서 50도 방향으로 총탄이 방향이 설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공에서 방향을 틀어가면서 총을 쏠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밖에 없다라는 게 네. 바로 국가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5.18 40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그만큼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또 어떻게 밝혀질지 또 역사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까지는 뭐 증거냐 증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도 전두환 씨 측에서는 헬기 사격은 단 한 발도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희가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주 시민 전체가 다 증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그 아닌 것을 뭐 밝혀야 되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보면은 아마 얼마 후에는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발 덕분에요. 예. 예. 재판이 한 번 더 네. 남아있고 7월쯤에 선고가 된다 그러는데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의 첫 치료가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처벌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예, 제대로 된
예,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운고가도로의 철거 소식이네요. 네, 특히 남구도 주요 교통 요충지 중에 한 곳이고요. 특히나 백운광장을 이용하시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였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운고가가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서 진입이 통제가 됐고요. 광주시에서는 추가 차로를 확보하고 우회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회로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사진 하나 같이 보고 가시죠. 네. 네. 네, 우회로 안내 그림물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복잡합니다. 보이실 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크게 6가지 우회해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림 휴먼시아 2차 교차로에서 나주 방향으로 우회를 하셔야 하고요. 미래아동병원 앞에서 농성 방향으로 우회, 그리고 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나주 방향으로 크게 우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반힐하임 아파트 앞에서 농성동 대성초교 방향으로 우회하셔야 되고요. 백운초교 사거리에서는 나주 방향으로, 대화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는 대성초교 방향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네. 네, 주요 구간에서는 좌회전이 또 허용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회 노선을 정비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백운고가 철거는 11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백운고가가 철거가 되면 이제 2023년까지 지하차도와 도시철도가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여기를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행 운전하시고 계속 교통방송이라던가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우회 노선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11월까지 워낙 그곳이 교통량이 많은 많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회도를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그쪽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예. 자, 아무래도 자주 다니시는 곳은 좀 예. 기억을 해서 네. 동선에 맞춰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많은 곳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관광업계가 또 타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이 관광업계를 살기 위한 쿠폰 발행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뭐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네. 요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명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아주 소중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광주 북구에서 지난달 말에 2020 무등유람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팸투어가 어떤 거냐면요. 지자체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적이고 좀 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돌아다니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건데요. 우리 김성환 감독님하고 우리 지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변화된 트렌드가 있다. 한두 개만 조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이 어떤 게 조금 바뀌었다. 키워드 한 개씩만 좀 꼽아주실 수 있다면. 그 어딜 가든지 간에 열채 끊게 본인 신분 이렇게 등록하는 거 네. 이게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디를 가게 되면은 나의 신분, 사실 얼굴만 보면 다 옛날에는 다 얼굴이 신분이었어요. 얼굴이 명함이었는데. 뒷모습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뒷모습만 이제는 봐도. 적어야 돼요. 다 적어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는 게 많이 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은 사람 많이 모인 곳은 좀 삼가하고 그렇죠. 좀 한적한 곳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생활 방역 수칙을 정말 통달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계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제시한 키워드가 크게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소규모로 모이고 대신 청정해야 된다.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으면서 언택트, 비접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관광업계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펜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북구 외에도 동구,
남구 그리고 담양군까지도 우리 지역엔 이런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하나하나 진주알 같은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으로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관건인데요. 지역사회의 관광계와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겠죠. 네, 그건 확실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네, 네. 많이 네, 찾고 네, 그러셨는데 요즘은 맞아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좀 한적한 곳도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참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이 입장료 때문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입장권을 받는 게 정당하다.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의 유료화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건데요. 메타세콰이어 랜드 입장료가 현재 2,000원입니다. 이 2,000원이라는 가격이 전남 도내에 있는 관광 명소와 견주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그리고 행정재산의 공공재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료가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를 위해서는 정당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8년에 관광객 2분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자동차 도로로 이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돈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도 확실히 났고 담양군에서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청정하고 힐링 쉼의 공간으로 담양군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입장료는 조금 내시면서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보탬을 하고자 많은 분들 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장료를 내는 만큼 만큼 또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식이라기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3차 등교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학부모 네, 계시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그 박상지 기자님, 이건우 기자님은 혹시 그 등교와 관련돼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참 이게 안 가도 괴롭고요. 가니까 가도 괴로운데 안 가는 네. 게 조금만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조금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은 편해도 너무 불안해요. 여기저기서 불안하죠. 확진자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혹시라도 또 다른 학생들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편안하긴 한데 불안하다. 네. 이게 아. 진심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빠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알람 소리도 친구들을 빨리 보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고요. 오. 다만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아직까지 이제 불안이 계속 있어서 가서 이제 청결이라던가 이런 수칙을 좀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매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학창 시절의 그 네.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요. 사실 그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수업 시간 외에는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을 재미로 아이들이 그 생활을 하고 크는 과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수업 시간 되면 선생님이 또 그 아이들 제재시켜서 또 수업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분리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괴로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럴게요. 옛날 학교 생활이 다 되면은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애기들이 가방 메고 마스크 쓰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잘 지켜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우 센터장님 어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빨리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변화돼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이제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반적인 이 변화가 시장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로
밀집돼서 있던 도시의 인구들이 아무래도 향후에는 도회지나 신도시나 근교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삶이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 잠깐 변화됐던 그 표를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했는데 네. 한번 표를 보시면서 실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기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이 완전히 생활화가 됐던 게 네. 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업이나 여가 분야에서는 매출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지정남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스포츠나 네. 그다음에 공연 이런 분야가 굉장히 타격이 좀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중 집합, 대면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관련된 상업 시설의 부동산 가치도 좀 하락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분야인데요. 이쪽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자가용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광주는 이제 출퇴근 시간, 이게 어떤 특정 시간에 대부분이 차가 밀리고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꽤 밀리는 지역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밀리는 그렇습니다. 지역이 예.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차량이 많아졌어요. 예. 예, 뭐 지하철이나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가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변화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택배나 배달 이런 걸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차량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된 교통량에 대한 교통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생활했던 도시 지역 분들이 아무래도 공동주택, 도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공동주택에서 도외지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이러다 보니까 도심 중심의 어떤 우리 생활 어떤 패턴이 도외지로 변화되면서 아무래도 신도시라든가 도외지 그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참 많이 바꾸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대한 선호도는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이게 내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제 해외 관광이 국내 수요로 많이 쏠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주거 환경도 이제 뭐 아파트 생활에서 어떤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막상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은 애 학원하고도 가깝고 좀 생활하기에 편리한 대도시가 그래도 조금 더 지금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돈삼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나 네, 좋아하실 이쪽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네. 것 같은데. 근데 여행을 다녀보다 보니까요, 이 청정남도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정말 늘었습니다. 특히 이야기를 해보면 수도권에서 경상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런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뭐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 가축 전염병이 됐든 이럴 때마다 확인이 되는 게 진짜 청정남도라는 거 이거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남도의 농산, 어촌 할 것 없이 남도로 찾아오는 분들 많이 계시겠고 또 아예 이주까지 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까지 선호도까지 네. 바꿔온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실래요? 네, 청정남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정남도로 적극적으로 오실 수 있는 사업이 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LH 광주 전남 본부에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최초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녹차 수도 보성에 전국 최초로 귀농, 귀촌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정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 그런 지역을 이제 만들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부 LH에서 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위치는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635번 1호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거기다 그렇게 뭐 주택도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에는 제가 이제 도심에 사는 저희는 교육 문제 때문에 도심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즐길 게 많은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맞고요. 네. 대신 이제 저희처럼 열심히 달렸던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언제 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돌아갈까를 항상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생성되는 이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 이제 주변의 송광사, 주화모 이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마을과 연계성을 좀 해서 충분하게 기존에 있던 여건과 입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사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가 쇠퇴하다 보니까 시골은 오히려 이제 인구 문제가 거의 부각이 됐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 도시에 있었던 머물고 있던 분들이 공동주택, 전원주택 생활을 가면서 인구도 아무래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전라남도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네.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예. 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들 말하자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이 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거지만은 그 은퇴자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은 역시 이제 편의시설,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편하게 가서 땅 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주위에서도요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부터라도 이렇게 그 시골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뭘 재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아직은 조금 여기서 열린마당 전라도로. 나와야 되니까 좀 더 하고 여기 있어요. 네,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야죠. 그런 큰 그림이 예, 있었나요? 예, 이게 전라도 오면은 청정하죠, 인심 좋죠, 묵을 것 많죠. 또 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많이들 오시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성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국 최초라고 최초. 예, 네. 공공주택이라 하니까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세대 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 저희가 4월 달, 5월 달 지난달까지 코로나 때문에 분양이 제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로? 본보기 집이라는 이제 견본 주택을 이렇게 오픈을 해도 네.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달 5월 11일 511 대책이라는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좀 기반으로 해서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들은 이런 대책이 발표되면서 현재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6개월 그 분양권을 당첨받아서 6개월 이후에 팔 수 있는 부분이 향후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단계 2년, 3년 이후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거의 금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분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했다고 해서 사람들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델하우스 오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VR이라든가 이런 그 드라이브스루 이런 걸 통해서 이색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아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네.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진을 잠깐 하나 보시겠는데 네. 드라이브스루가 이제 거의 상시화 됐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견본 주택 인근에도 드라이브스루를 설치를 해서요. 저게 이제 방문객들은 차량에서 내리진 않습니다. 내리지 않고 예. 안내자분들이 차량 청약 안내 책자를 드리고 오신 분에게 개인 방역용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시면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 언택트로 상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화 전 이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견본주택에 들어가면 안내하신 분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여긴 여기 있으면 저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편한 시간에 예약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따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VR이나 초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견본주택을 간 것처럼 찍습니다. 찍고 거기를 쭉 둘러보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원하시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분양 마케팅 현장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직접 네. 안에 들어가 보는 건 아니지만 실감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VR 네. 쇼룸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실 네. 테니까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VR 쇼룸 영상입니다. 보실까요? 네. 아, 지금 이게 VR을 쓰고 있다라는
예. VR을 쓰셔도 네. VR 이렇게 장비를 체험하셔서 원하는 대로 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잠깐 이제 편집을 해놓은 건데요. 네. 정말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거실, 주방, 뭐 원하는 지역을 가서 실제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원하는 지역을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나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이제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거죠. 확대도 할 수 있고. 네. VR 장비를 현장에 네. 맞춰서 하실 수도 있고 네. 댁에서나 모바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이버 모델 하우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클릭, 마우스, 뭐 터치 이렇게 해서 원하는 쪽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대부분의 모델 하우스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참 이 아파트 분양 시장 보는 것도 많이 달라졌죠. 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으나 네. 실제로는 무지하게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엄청 답답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듣고 이렇게 해야 이게 속이 다 시원할 거인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고 포기는 없다. 아니 포기는 이제 없다. 좋은 머리 쓴 것은 좋은데 영리하게. 답답하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이렇게 의견이 네. 분분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노력이니까요.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막상 가서 뭐 네. 냄새라든지 네, 그럼요. 그렇죠. 어떤 뭐 소리라든지 다 특히 물을 틀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 잘 나오는지 틀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려보고 이래. 소재도 만져봐야 돼요. 재질이 어되는 건지 다 그게 좀 만져봐야 아쉽긴 되는데.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구책이고 노력이니까 네. 저희가 적응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은 광주의 최고 땅값이 예. 어디라고요? 광주 예. 땅값 관련된 소식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의 땅값이 지난해 대비 약 7.3%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기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전국 평균은 참고로 5.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좀 광주의 땅값이 좀 높아져 있다는 상황이고요. 일단 광주시가 지난주에 광주광역시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고시를 했는데요. 최고의 땅값은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상업용 대지로 제곱미터당 1,320만 원입니다. 반면에 최저 지가는 네. 광산구 어등산에 있는 임야인데요. 네. 제곱미터당 780원. 오메! 예, 오메 차이가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마시다시피 이제 가치가 위치가 가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제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높느냐 낮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결정고시라는 이제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살고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단독주택이 가격 공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 방금 말씀드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시지가 부분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표하는 매년 1회 또는 2회를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 세금이 책정돼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사이트를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이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공시 시점 및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 내 의의 있는 경우 의의 제기를 하시면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이 사이트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사이트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공시 알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보유세 납부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네. 6월 1일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시는 분은 5월 30일 이전에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시는 분은 6월 1일 이후로 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6월 지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주택을 매입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매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을 사도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는다. 네,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전 아닙니다. 이렇게 유익한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문학의 소식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의 대표 예술 축제죠. 광주 비엔날레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오는 9월 4일부터 열리기로 했던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2월 2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행사를 연기한 것은 1999년 제3회 광주 비엔날레 이후 두 번째인데요. 당시에는 2000년, 새천년인 2000년을 시작하는 해라는 의미를 행사에 담기 위해서 광주 비엔날레 측이 행사를 1년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 연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해외 아무래도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 행사이다 보니 해외 각지에서 뭐 작품 운송이라든지 미술 관계자 초청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또 어때요? 짝수해에 대거 개최되는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외에도 제주 비엔날레, 부산, 그리고 전남 수묵, 대구 사진 비엔날레 등이 있습니다. 당장 이달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제주 비엔날레는 8월로 한 차례 행사를 미뤘다가요. 내년 5월로 그 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고요.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전남 수묵 비엔날레도 행사를 1년 연기해서 내년 9월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대구 지역에서 열리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아예 1년 그냥 연기해서 내년 9월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 비엔날레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그리고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또 해외 상황은 우리보다 네. 더 심각하니까 그렇죠. 해외 다른 나라의 비엔날레도 아무래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랬겠죠. 네네. 올해는 이제 건축전으로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5월 23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이탈리아 지역에 아주 많이 확산돼 있는 까닭에 개막을 8월 29일로 미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내년 5월 22일에 개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파울로 비엔날레 역시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네. 개최 예정을 1개월 미뤄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헬싱키나 리버풀, 자카르타 비엔날레도 모두 행사를 내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지난 3월에 시드니 비엔날레가 열렸었는데요. 네. 시드니 비엔날레는 그 개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개막 10일 만에 행사를 조기 폐막하고 온라인 아유. 전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비엔날레가 연기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 개관 소식이네요. 네네. 지난 2017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이요.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에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네. 네. 3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네. 박물관은 최근 3년간 노후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기존 민속 전시실 개편과 함께 광주 근대 역사 전시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네. 개편된 1층 남도 민속실에는 광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작으로 남도 특유의 예술 등 선조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네. 신설된 2층 광주 근대 역사실에서는 조선시대 광주 읍성을 중심으로 읍성민의 생활상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특히 광주 관문으로 위기 때마다 의병청 기능을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전량루를 재현을 했고요. 광주 읍성 역시 모형을 통해 광주의 옛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호남 의병의 활력상도 볼 수가 있고요. 1920년대 광주 학생운동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이름 없는 별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역사 민속 박물관. 네. 뭐 광주가 걸어온 길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물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참 네. 재미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도시화되는 과정은 우리 그 어려서부터 또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 그 부모님들부터 이렇게 총 그 추억들이 이렇게 아론아론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새록새록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자주 갔던 데인데 저렇게 싹 바뀌니까 그러게요. 한번 가보고 네. 싶네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네, 꼭 그거 가보고 3년 싶네요.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꼭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섬 교과서가 출간이 된다고요? 네네.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가 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섬 교과서를 제작했습니다. 섬 문화를 집대성한 최초의 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 150페이지 분량의 섬 교과서에는 섬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서 섬과 바다를 주제로 바람, 바닷길, 농업이나 유배, 공동체, 음식 등 15가지 내용을 담았고요. 교과서 제작에는 섬 교사와 섬 주민이 네. 교재를 검수하고 자문하는 편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섬 교과서는 지난 3월에 이미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완성은 7월 말이 목표라고 합니다.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협의하에 전남 도서교사와 역사 지리 교사들이 이 섬 교과서를 한번 읽고 그 학생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뭐 섬 문화에 대한 집대성 최초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정말 특색들이 잘 담겨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랜선 공연이라는 소식이네요. 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연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랜선 공연입니다. 네, 올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화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올 상반기 기획 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 20개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이 취소 상황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연에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합니다. 3월 26일에 각 안방 예술극장을 선보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예관 그 공식 유튜브 채널 각 나오는 TV를 통해 무관중 공연을 생중계를 하고요. 다시 보고 싶은 명작 공연도 재편집해 송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생중계 44일 만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500명을 확보를 했고요. 조회수도 44,667회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연결할 때 랜선이라는 걸 이렇게 네, 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거나 또 녹화 중계되는 그런 공연들을 네. 랜선 공연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식 채널이 각 나오는 TV. 네, 각 나오는 TV, TV.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돈사님과 함께 좀 지혜롭게 상가 들로 바다로 좀 떠나볼까요? 예. 먼저 답답하셨죠? 바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메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도해에 떠 있는 가고 싶은 섬입니다. 기점, 소학도. 소확도. 그러니까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 진섬, 딴섬 이 5개를 합해서 기점, 소학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 와. 바다 야. 가운데로 이 길게 뻗은 제방입니다. 제방 끝에 지금 선착장이거든요. 네. 이 끝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하얀 또 파란색의 지붕 하얀 건물인데 네. 그리스에서나 봤음직한 그런 네. 이국적인 그림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점 수학도에 우와. 있는 베드로의 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섬 이름들 말씀드렸는데 끝에 말씀드렸던 딴섬이라는 무인도입니다. 딴섬. 이 무인도에 있는 조그만 건축물 가롯 유다의 집입니다.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드레아의 집인데요. 건물 한번 봐보실렵니까? 위에 보면은 종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종이 뭐냐면은 맷돌로 만들었습니다. 맷돌을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맷돌이요? 예. 콘크리트 맷돌을 뒤집어 놨고 위에 보면은 양파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요. 네. 또 왼쪽에 조그맣게 하얗게 고양이 조형물이 있는데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양파든 고양이든 섬에 정말 흔한
그 농작물이고 동물입니다. 이게 지금 안드레아의 집인데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립의 집이라는 곳인데 노두에 세워져 있는 그런 필립의 집이고요. 예쁘다. 이건 프랑스풍의 이제 그런 건축물들,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제 좀 더 재밌는 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뭐야? 이게 창 밖으로 보인 마을 풍경입니다. 근데 창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상당히 좀 거칩니다. 네. 도우로. 이것도 맷돌입니다. 절구로 썼던 맷돌. 절구. 예, 맷돌인데 맷돌의 아랫부분을 깎아가지고 좀 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맷돌로 창을 내겠어. 지금 맷돌로. 절구 아닐까요? 절구? 콘크리트 맷돌, 돌로 맷돌. 만들어진 그 절구, 와, 확이라고 하죠. 네, 이걸 학도. 맷돌로 지금 학도. 창을 만들었는데 이 유럽풍의 건물에다 창을 내놨고요. 이건 정말 재밌는 게 사각의 창입니다. 네. 이것도 뭔가 좀 까칠까칠합니다. 창문이. 굿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굿입니다. 네모 모양은 굿이에요. 돼지 굿이. 돼지 밥그릇이에요. 이게. 아, 진짜요? 제 밥그릇인데 이 돼지 밥그릇에 밑동을 아예 쳐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놨어요. 근데 돼지 밥그릇 창문으로 섬이 보이죠. 노두가 보이는 네. 그런 곳인데 여기에 건축물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말씀드렸던 뭐 베드로의 집도 있고 가롯 유다의 집, 뭐 안드레아의 집 12개가 있는데 이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가 특별히 예배당이다 이런 곳은 아니고요. 예배당은 아니고 가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불자다 그러면 여기를 암자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내가 천주교인이다 그러면 공소다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여행자니까 여기는 제 쉼터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인데 이 건축물들이 안에서 창들이 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창문이 다 나져 있어요. 이 창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풍경이 바닷물이 빠지면은 빠진 풍경이 나오고 바닷물이 들면 또 드는 풍경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늘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건축물이 기점수학도에 12개나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건축물이 왜 섬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섬이 원래 기점수학도라는 섬이 정말 우리말로 좀 보잘것이 없는 섬입니다. 정말 볼거리 특별하게 없는 섬이었는데 이 섬 2017년도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도대체 이제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은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행객들을 불러 모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섬 주민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기점도 소기점도 이런 수학도 진섬 딴섬 이 거리가 총 12km입니다. 그래서 이 12km에다 1km마다 하나씩 이 건축물을 세웠고요. 예수의 제자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건축물 이름들을 붙여놨는데 여기 길 이름도 정말 재밌는 게 이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노두를 따라서 여기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빠지면 하루에 2번씩 드러난다 하니까 기적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건축물을 하나씩 걸으면서 돌아보니까 순례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순례길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고요. 저희들이 많이 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티아고에 빗대가지고 섬티아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노두라는 게 바닷물이 들면은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바닷물이 빠져야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지정남 씨 만약에 이 섬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물이 차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메 어찌할까 그냥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좋겠네요. 그냥 좋은 택기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하면 배가 옵니까? 배 그러지 마시고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 좀 계시다가 몇 시간 있으면 물이 다시 빠질 거거든요. 물이 빠지면 그때 나오면 이런 것들도 느린 여행의 지혜, 섬에서 맛볼 수 있는 좀 특별한 여행의 묘미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두를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기점 수학도입니다. 네. 자연의 순리대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맞습니다. 이번에 만날 곳은 저희 가까운 곳이네요. 화순인가 봐요. 예. 바다를 갔으니까 이제 한번 무트로 가보렵니다. 그러니까 화순에 있는 너리째 옛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다니는 이제 도로인데 옛 사람들의 애환, 추억,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너리째 모르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 너리째 옛길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너릿제길은 이제 표지석입니다. 여기 너릿제가 어떤 곳이다. 이제 그런 표지석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너릿제 옛 길을 따라가는 비포장길입니다. 정말 한적한 사람들이 거의 오가지 않는 그런 호젓한 김성환 감독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그런 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쭉 보여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너릿제가 화순 구간, 광주 구간이 있는데 이쪽은 광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구간에 너릿제 옛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화순 구간은 비포장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광주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5.18 사적지 표지석입니다. 화순 너릿제에 있는. 네네. 그러니까 화순 너릿제가 5.18 때 많은 화순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찾아서 이 너릿제를 걸어서 직접 넘어오셔가지고 자식들을 찾았던 뭐 그런 너릿제고요. 또 화순 광업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했던 거 시민군. 네. 시민군이 또 직접 여기를 넘어왔던 그게 이제 너릿제인데 그걸 기념해서 5.18 사적지 표지석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릿제 길 뭐 차는 다닐 수가 없는데 자전거로 이제 넘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다니고 저런 길 자전거로 좋네요. 오갈 수 있는 그런 너릿제 길입니다. 네. 이 너릿제는 또 얽힌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너릿제 왜 너릿제일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너릿제는 이제 많이 아는데 그렇네요. 왜 너릿제였을까요? 왜 이름이 그라고 지어졌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너릿제인 너릿제인갑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너릿제가 이제 상당히 좀 험했다고 그럽니다. 험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도 이제 험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적들이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 길을 넘어 다니면서 도적들한테 해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해를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심지어 이제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이 죄를 너릿너릿 실려서 내려왔다 해서 너릿죄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설이 있다. 예. 이런 얘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너릿죄를 올라가다 보면 구불구불한데 상당히 험합니다만은 네. 위에 올라가면 상당히 넓은 터가 있어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넓은 곳이다, 넓은 죄다 이렇게 불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릿죄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한자로 하면은 널빤지 판을 씁니다. 그만큼 넓었다 해서 또 고개치 그래서 판치 이렇게 얘기도 이제 불리는데 동학 농민 전쟁 때 이때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에서 밀려와 가지고 네. 이 너릿죄를 넘으면서 여기서 많이 또 처형을 당했다 해서 이 널이 많이 넘어 다녔다 해서 너릿죄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그런 역사와 애환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뭐 보성 공공주택 얘기도 나왔었는데 보성의 윤재림이라고요? 예. 어떤 곳인가요? 윤재림 숲 사진 한번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이구. 하늘로 쭉쭉 뻗은 편백숲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보성의 얼마나 윤재림 좋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네. 보성군 견백면에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 있죠, 삼나무, 참나무 다 단지별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나 뭐 잣나무, 튤립나무 저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 저기서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은 네. 보약이 될 만한 그런 치유의 숲입니다. 보성 윤재림인데 여기 윤재림 저렇게 이제 캠핑장도 있습니다. 윤재림에는 캠핑장도 많이 있는데 뭐 일반 주택 형태, 단독 주택 형태 그런 캠핑장, 저런 조그만 아치형의 그런 네. 캠핑장도 있고요. 뭐 카라반 사이트 또 데크 야영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텐트도 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그게 이제 조그만 방금 말씀드렸던 아치형의 그런 캠핑장입니다.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숲이기도 하지만 정말 체험의 숲입니다. 체험의 숲, 뭐 임산물 채취, 산나물 채취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모노레일도 설치가 돼 있어요. 또 산 정상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있습니다. 최근에 1박 2일이 보성편이 방송이 됐어요. 네. 1박 2일을 그 팀이 촬영 와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썼던 곳이 방금 거기 윤재림입니다. 그 캠핑장입니다. 네.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윤재림이 캠핑도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어떤 체험도 가능한데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좋아하세요. 네.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캠핑장 정말 많죠. 산, 숲, 바다, 강변, 뭐 캠핑장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휴양림을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휴양림 사진 한번 한 장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양림에 있는 캠핑장들인데 이 휴양림 캠핑장들이 대체로 이제 숲의 자리를 하고 있죠. 네. 또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아주 천혜의 캠핑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도 같은 경우는 보성에 있는 제암산 휴양림 캠핑장이 있고요. 뭐 해남의 가학산, 또 여수의 봉화산, 가학산 같은 경우는 가학산 등산이 가능한 곳이고 여수의 봉화산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이제 그만큼 가까운 또 그런 휴양림 또 캠핑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양의 백운산도 마찬가지 백운산의 편백숲에 있는 또 백운산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런 캠핑장 가능하고요. 고흥의 팔령산까지.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말 그대로 영혼이 맑아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까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산속에 캠핑장이 있죠. 장성에 가면 또 백양사 입구에 가인 캠핑장, 가인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구례 숲속에 그런 캠핑장도 있죠. 화순 한천에도 있죠. 이런 숲에도 많이 있고 바다에도 뭐 완도 명사심리, 뭐 신안 도초시목, 자은도 할 것 없이 바다에도 많이 있고 강변에도 많이 있고 최근에 가보니까 무등산에도 자동차 야영장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화순 도곡 저기 도원마을 여기 보니까 자동차 야영장 들어서는데 금방 준공해서 내일 모레 곧 개장을 할 겁니다. 네. 요즘은 그 맑은 영혼들이 예. 네. 차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가다가 뭐 좀 힘들면 차 안에서 자고 또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예, 그렇게 하면은 더 오히려 어느 한 곳을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마음껏 맑은 영혼들을 위해서 차박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차가 때락하야 쓰겠어. 뭐 식구들 가려면 그러죠. 때락하야 되겠네. 네. 제 친구는 캠핑 지역에 한 명 있는데 네. 차를 바꾸더니 네. 캠핑 물건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집을 바꾸대요. 어. 싸놔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저는 거기 얹혀가는 걸로. 차박이라고 이런 게 또 있었군요. 네, 차박 네. 캠핑 뭐 차박 이런 캠핑, 차 표현을 안에서 자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차 플러스 숙박. 네.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잠자는 건 이제 차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가장 좋은 게 간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약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김성환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데나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가가지고 차 대놓고 거기서 자면 됩니다. 아니 근데 멧돼지가 나오면 어찌할 것입니까? 차 아니니까 걱정하지 괜찮을까요? 마시고요. 아, 여러 가지로 좋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제- 금지가 돼 있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장소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데 가서나 이제 편하게 잘 수가 있는데 국립공원 이런 국공립공원 지역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불법이고요. 뭐 도로변이나 아니면 임도, 해안가 이런 데는 또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죠.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해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그 해변 거기다 딱 차를 받치고 거기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일몰도 보시고 밤새 파도 소리도 들으시고 아우, 생각만 해도 좋네요. 또 파도 소리 알람이 깨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돋이도 한번 보시고 정말 차박 끝내줄 것 같습니다. 차박이 좋네. 차박이 좋아. 좋네요. 차박으로. 네. 뭐 장점이 많기도 네. 하고 네. 또 조심해야 해야 되고 네. 안전 특히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 네. 네, 그 점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근데 이제 좋겠고요. 특히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차박이 됐든 캠핑이 됐든 참 유의해야 될 게 어디 가서 흔적 남기지 않고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네. 잘하고 오면 됩니다. 네. 네, 중요합니다. 네. 굳이 뭐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도시 근교에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또 이 관광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활성화시키기 맞습니다.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안전에 기반을 둔 채 뭐 새로운 방식의 이벤트, 뭐 쿠폰까지 네. 발행을 한다고 하죠. 네, 특히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가 이 여행 주간이더라고요. 네. 여행 기간이니까 숙박료 할인도 있고요. 또 철도나 뭐 고속버스나 이용료 할인, 또 가족 캠핑 프로그램도 3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니까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어. 뭐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오랜만에 하도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네. 핸들을 좀 놓고 마음 편안하게 버스에 몸을 싣고 작은 괴나리봇 메고 좀 어. 바다라도 좀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어디 네. 가야 될지 모르시면 이돈삼 기자님께 전화하셔가지고 네. 추천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건우 네. 기자도 애들하고 뭐 어디 예, 가고 저도 싶으세요? 그동안 이돈산 기자님께서 이게 소개해주신 쭉 보고 있거든요. 모아서 네. 예, 다 좋아서 어디든 하나 딱 선택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음. 박상지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원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은 좋아하는데 또 쉽게 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꼼꼼하게 메모해 놨습니다. 네. 네. 그 이돈삼 그 기자님이 소개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가끔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요. 가는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방송 보고 왔다는 사람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아, 그래서 그만큼 이돈삼 기자님이 그 소개해 거기 주신 소개해 준 곳이 곳이 네. 아주 명소입니다. 네.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차를 일단 빌려갖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도 그 차박 캠핑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차가 좀 작을수록 이렇게 네. 붙어서 잘 수 있고 아.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또 차하고 텐트를 연결해서 예,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추천까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뭐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면서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예. 종식되면 너무나 네. 좋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내서 네. 정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